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백윤재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환자분들께 이제는 이를 빼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심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시는데 20, 30대 젊은 분이거나 빼야 되는 치아가 크게 불편한 적이 없었던 분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평생 없으면 좋겠지만 치아를 빼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몸 대부분의 조직은 어느 정도의 상처나 염증이 생기더라도 치료가 됩니다. 뼈도 부러지거나 금이 갔을 때 잘 고정해 놓으면 다시 붓습니다. 그런데 치아는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지가 않죠.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떼우고 신경치료하고 씌우고 치아 주변을 긁어내고 이런저런 외과적인 방법으로 치료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발치가 필요한 경우인데요. 너무 많이 썩었거나 치아에 금이 갔거나 치아가 쪼개지거나 부러졌거나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이 너무 안 좋아졌거나 등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빼야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치료가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운 치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카라멜을 먹다가 그 크라운이 카라멜에 딸려 나왔는데요. 학생 때라 시험이다 실습이다 워낙 바쁘다 보니까 다시 크라운을 해야 되는지 평가받지 않고 그냥 다시 붙였고 불편한 점이 없어서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 3년 뒤에 그 치아가 아파지기 시작했고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긴 것을 치료하려고 재신경 치료를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치료해보려고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보존과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발치를 하고 30대 초반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었습니다. 치아를 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반응인데요. 30살에 벌써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니, 그리고 치과의사가 이를 빼야 될 정도로 관리를 못했다니 하는 생각이 창피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실망하고 우울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임플란트라는 좋은 치료 방법이 있으니 다행이라는 마음과 치과의사로서 환자를 이해하는 데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경험이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인 노화는 25살 정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40을 넘기게 되면 스스로도 느낄 정도로 노화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노화로 우리 온몸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치아에도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니를 제외하고 28개의 치아를 갖고 있는데 10대에 맹출한 영구치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하나 둘씩 치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치아 수명 곡선인데요. 아래는 구강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군, 위로 갈수록 구강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군의 곡선입니다. 만약 내가 60세고 이때까지 치아를 3개 발치했다면 상위 50%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제일 아래 곡선을 보시면 40대 때부터 이를 빼야 되는 일이 본격적으로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앞으로 남아있는 치아를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문제를 예방해야겠다 여기는 반응이 쉽지는 않겠지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치의학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를 빼더라도 임플란트로 치아를 대신할 방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20년 전보다 더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고 덜 아프게 심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뿐 아니라 브릿지나 틀니 치료로도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의사인 저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지 15년 정도 되었는데요.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벌써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니 하고 막막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생기는 그 마음을 저도 잘 아는데요.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치료가 아니었다는 피드백을 주십니다. 이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슬프지만 이를 빼야 되는 상황에 대한 의학적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연령대든 누구에게나 치아를 빼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치아가 28개나 되는 것은 신이 우리가 우리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만큼의 기회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도 그 기회를 한번 사용했고요.
이 경험 덕분에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육체적 상실들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치아의 상실은 불편하지 않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노화되고 불편해지게 된다는 생물학적인 진리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은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생활 습관과 운동,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가 아니고 한 가지 내용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죽음이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우리의 한쪽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임을 충분히 느끼고 살아간다면 죽음이란 우리 삶의 진실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루하루 허투루 살고자 하는 사람은 드물겠죠. 이 문구는 우리 삶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하루를 훨씬 가치 있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염두하고 사는 삶을 한쪽 어깨에 짊어진다고 표현하는 것이 참 적절한 것 같은데요. 치아를 빼야 되는 상황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본다면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꽤 임팩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제 입안에 있는 임플란트가 저에게는 한쪽 어깨에 짊어진 죽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치아를 신이 창조한 신비로운 작품이라 생각하며 진료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작품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